야, 전화를 하지 말고 그냥 용통을 보내라고. 용통을. 이제 그 담보가 그 나체로 이제 저가 그쪽한테 돈을 얼마 빌렸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음성이 나오게 보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잡은 사채업자를 보도한 이가람 기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4살의 피해자 A씨는 아이와 함께 미혼모 시설에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이를 홀로 키우다 보니까 지원이 넉넉지 않아서 이 아이 간식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으로부터 온라인 소액 대출 업체 한 곳을 소개받아서 건네받은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했더니 그들이 요구한 게 신분증과 옷을 벗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업체의 설명은 이 A씨가 일을 하지도 않고 또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담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한 게 옷을 벗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A씨는 1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원금보다 더 많은 120만 원을 갚았는데 하루 연체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서 A씨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보여주면서 돈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갚지 않으면 이 가족과 지인들한테 영상을 다 유포하겠다. 이렇게 매일같이 협박을 한 겁니다.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킹을 했다는 건데 어떤 수법으로 해킹을 한 걸까요? 이게 알고 보니까 네. 이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채업자가 전자계약서라고 속이면서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한 겁니다. 영상을 보낸 뒤에 돈을 입금하기 전에 네. 이 전자계약서를 꼭 설치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해킹 어플 설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해자의 연락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기도 했었나요? 아직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는데 한동안 A씨가 이 협박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자 이 업체가 해킹한 연락처로 지인들에게 국제전화로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인 한 명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땡땡땡 씨가 당신의 연락처를 보증으로 우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지금 연락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또 협박을 한 거죠.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으로만 이제 연락을 했고 통화 녹음을 피하고자 이제 보이스톡으로만 전화를 하고 피해자 A씨가 미혼모인 점을 이용해서 아이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한글 타자를 치는 게 익숙지 않았는지 음성으로 녹음한 음성 메시지로 협박을 한 게 이제 텔레그램에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입수해가지고 보도가 가능했습니다. 내 지금 니보고 돈을 달라드나? 니 내한테 용통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가? 아니잖아. 용통 보내가 할 거 하고. 방금 영통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럼 영통 보내는 건 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네네.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네. 너가 돈을 못 갚으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옷을 벗은 뒤에 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은 그냥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을 한 거죠. 즉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새로운 또 다른 옷을 벗은 영상을 요구한 겁니다. 자신들이 소개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뭐 내가 30만 원 벌면은 10만 원 자기네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사채업자 일당은 돈을 빌릴 사람을 데려오면 한 명의 소개비 6만 원씩을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렸고 JTBC가 파악한 피해자만 현재까지 5명이 넘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사채업자 일당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진행할수록 확인되는 피해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나체 영상을 요구하는데 왜 빌렸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피해자분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 미혼모의 절박한 심정을 사채업자들이 이용하기도 했고 또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 유포를 좀 걱정하자 오히려 이 N번방 사태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담을 해주는 본인도 여자이고 이 N번방 사태가 터진 이후에 처벌이 강화돼서 영상을 유포하면 징역 10년형에 처해하게 된다. 그러면서 상환을 하면은 우리가 영상을 폐기 처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킨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해온 수법들을 보면 사실 돈을 제대로 갚았어도 다른 거 요구한다거나 계속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영상을 받은 뒤에
전자계약서라고 속인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한 일당들입니다. 이 돈을 다 갚더라도 이 영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들에게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 돈을 안 보내줘도 된다면서 추가로 이 옷을 벗은 영상을 요구하거나 조건 만남, 즉 성매매 시설에서 일하도록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성들을 좀 노예화 시키려는 게 애초에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나. 나체 영상을 담보로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범죄 특성상 신고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자 신고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범죄 일당의 악질적인 범행을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내준 피해자분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궁지에 몰린 미혼모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